봅시다. 자, 55페이지, 56페이지를 할 건데요. 자, 55페이지. 우리가 어제 그저께 2차 방정식 활용, 2차 방정식 풀이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2차 방정식 활용이랑 이제 판별식, 그 다음에 뭐 시간 걸면 근거계수와의 관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거기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좀 55페이지 개념을 보시게 되면 얘는 뭐 3가지 정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3가지 정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근이 주어질 때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근이 주어질 때 라고 되어 있으면 자, 이제 우리가 활용 문제를 풀 건데요. 첫 번째, 자, 근이 문제에서 주어질 때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2가지 종류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어요. 2가지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 첫 번째, 자, 한근이 주어질 때와 한근이 주어질 때와 그 다음에 이제 2근이 다 주어질 때 요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자, 한근이 주어질 때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표적인 경우가 대입해서 그냥 계산하는 경우, 대입해서 푸는 경우, 이 경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두 번째는 이제 켤레근에 대한 내용, 켤레근에 대한 내용. 이렇게 한근이 주어질 때. 그래서 대입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게 근이니까 얘를 대입했을 때 2차 방정식이 성립하겠죠. 그죠? 그렇게 푸는 거고, 켤레근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따로 빼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2근인데요. 2근. 자, 2근이 주어졌을 때는 뭘 이용해야 되냐면 얘는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세우는 거, 식 세우는 용도. 2차 방정식 세우기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라는 게 2근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문제에서 이 알파 베타가 주어졌을 때 2근을 알파 베타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워보면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가 0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풀 수 있던 거. 그죠? 기억나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더라라는 거. 됐니? 또 어떤 것도 이용할 수가 있냐면, 자, 이제 뒤에서 또 배울 건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2근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또 세워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2근의 합은 뭐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 다음에 2근의 곱은 a분의 c다. 라는 걸 이용해서 하는 것들을 자,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볼 건데,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켤레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켤레근. 자, 켤레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거냐? 바로 켤레 무리수나 혹은 켤레 복소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켤레 무리수나 켤레 복소수. 우리가 배운 켤레 관계가 2개가 있었죠. 무리수일 때와 복소수일 때.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뭐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되어 있고 문제에서 a와 b와 c가 예를 들어서 유리수다 라고 이렇게 문제를 줬다고 해봅시다. 됐니? 자, 그랬을 때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각각의 계수들이 다 유리수야. 됐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한 근이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줬다면, 자, 이렇게 줬다면 우리는 여기서 추론을 해낼 수 있는 게 바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요, 자, 모든 계수가 다 유리수죠. 그죠? 자, 모든 계수가 유리수기 때문에 얘는 한 근이 근데 주어졌는데 한 근은 지금 무슨 수예요? 얘는 무리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모든 계수가 유리수인데 문제에서 주어진 근이 무리수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다른 한 근은 이 친구와 켤레 관계인 1-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봤죠? 많이? 그죠? 이유 y
왜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요? Why? 왜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요? 졸려? 아니요. 아니요. 자, 왜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유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있는 거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여기서 잘 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주어진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하고요. 얘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한 근과 어떤 다른 x라는 내가 구해야 되는 다른 한 근을 더했을 때 결과가 뭐가 나오는지를 살펴봤더니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쓴다면 우리는 얘는 지금 뭐가 돼요? 두 근의 합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두 근의 합이 되는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두 근을 더했는데 그 결과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유리수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유리수. 그러면 얘들아 잘 봐. 무리수랑 얘를 더했을 때 유리수가 나오더라. 됐니? 자,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것과 곱하기 x 두 개를 곱했더니 이번에는 곱했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a분의 c를 하는 거니까 a분의 c는 무슨 수가 돼요? 유리수가 되겠죠. 그죠? 됐니? 그럼 잘 보세요.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거 만족하거나 이거 만족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에요? 두 번째 경우에요? 첫 번째죠. 둘 다 만족해야 되지. 즉, 두 개 더했을 때도 근거계수와의 관계 쓰면 유리수가 나와야 되고 두 개 곱했을 때도 근거계수와의 관계 쓰면 유리수가 나와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둘 다 만족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요. 1 플러스 루트 3에다가 어떤 x라는 숫자를 더했을 때 유리수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1 플러스 루트 3에다가 x를 곱했더니 유리수가 나오는 이 둘 다 만족하는 경우가 언제일까를 생각해 봤더니 그때는 언제만 만족하는 거냐면 x라는 애가 뭐일 때? 바로 혈례관계일 때만 만족하더라. 혈례관계일 때만 두 개를 더했을 때도 유리수가 나오고 두 개를 곱했을 때도 유리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한 근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1 마이너스 루트 3밖에 될 수가 없더라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혈례근 문제예요. 그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한번 이렇게도 써볼 수가 있겠죠.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a, b, c가 이번에는 실수라고 써줬을 때 실수계수라고 썼을 때 문제에서의 한 근이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3i다 라고 이렇게 나온다면 무조건 우리는 뭐라고 추론할 수가 있냐면 다른 한 근은 뭐다? 1 플러스 루트 3과 혈례관계인 1 마이너스 3i와 같다. 1 플러스 3i와 혈례관계인 1 마이너스 3i와 같다.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이유는 뭐가 돼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찾을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두 개를 더했을 때도 실수가 나와야 되고 두 개를 곱했을 때도 실수가 나와야 되니까 우리는 근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혈례근 관계가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근이 주어질 때는, 자, 한 근이 주어졌을 때는 시험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혈례근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대입하는 거는 참 쉬우니까. 대입하는 건 그냥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두 근이 다 주어진 경우에는 뭘 이용하자? 2차 방정식을 세우는, 우리가 2차 방정식 세우는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지. 이해되었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특정한 값을 항상 근으로 갖더라 라는 건데요. 자, 정리 좀 하고요. 지우고. 혈례근은 어차피 또 뒤에서 배울 거니까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근거계수와의 관계 배우고 또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문제에서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정한 값을 항상, 동그라미 쳐. 항상. 어떤 특정한 값을요 항상 근으로 갖는 거죠.
항상 근으로 갑니다.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약간 어떤 느낌이 나요? 항등식 느낌이 나죠. 항상 근으로 갖는다 라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친구가 근을 x는 k라는 것을 항상 근으로 갖는데요. 그럼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잘 봐. x가 k라는 게 항상 근이라는 얘기는 내가 x 자리에다가 k를 집어넣으면 항상 뭐가 돼요? 등호가 성립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항상 근으로 갖는다의 동의어는 뭐가 돼요?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은 여기다가 k를 집어넣은 값이 예를 들어서 ak 제곱 플러스 bk 플러스 c는 0이라는 요 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결국은 무슨 식이 되더라? 항등식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더라. 됐지? 그래서 결국 문제가 어떤 스타일로 바뀌더라? 항등식 문제를 푸는 걸로 바뀌더라 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항등식은 못 찾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항등식은 근을 찾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즉 A랑 B랑 C를 찾는 게 목적이지. 그치? 그럼 A, B, C를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유식한 말로 뭐라고 했어요? 비정계수라고 했었죠. 그치? 자, 그래서 비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뭐예요? 바로? 무슨 대입법? 그렇죠. 수치 대입법. 또 계수 비교법.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항등식을 풀어주더라. 즉 A와 B와 C 값을 구해주더라 이렇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다음에 마지막 3번 보시게 되면 2차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거는 뭐 중학교 때도 많이 했던 거죠. 그죠? 중학교 때 엄청 많이 했던 거 우리 활용 문제 푸는 거. 그죠? 그거에 대해서 내용이니까 한번 이따가 논제에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2차 방정식 활용이 됐고요.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옆 페이지 가보세요. 어떻게 결과들은 문자로 잘 받으셨나요? 네. 어떠시던가요? 뭐 집안에 화목을 깬 건 아니지. 커트라인 몇 점이에요? 커트라인 없죠? 이따가 성적표 드릴 거예요. 성적표 보시고요. 너무 잘하는 분이. 근데 성적표가 그 성적표가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학습 보고서가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거라서요.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얘가. 좀 나쁘게 말하면 싸가지가 없어요, 말투가.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내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타자고 학생은 지금 하위권에 속하는 거로 뭐 어쩌고저쩌고. 네. 굉장히 냉철하게 얘기합니다. 뭔가 돌려말하기에 기법이 전혀 안 들어간 정말 무미건조하고 정말 딱딱한 할 얘기만 하는 그런 성적표를 드릴 거니까요. 네,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의 상처는 받지 마시고요. 절대로 제가 쓴 말이 아니에요. 알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1학년도 안 됐잖아요. 아직 고등학교 발도 안 들였는데 벌써부터 꿈과 희망을 짓밟으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건데. 처음 배우는 건데요. 처음 배우는 건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절대로 이제 배운 거를 최대한 안 잊어먹는 쪽. 항상. 고등수학은요, 망각의 게임입니다. 누가 덜 잊어버리나. 그러니까 지금 막 선행을 막 수원, 수투, 미적원, 심지어 미적원까지 나간 친구들 있어요. 중3에도. 네, 있습니다. 뭐 과거 준비했던 친구들도 있고, 잘하는 친구들, 수학 잘하는 친구들, 뭐 신성고 가서 이제 이름을 흩날리고 이제 산화해서 제가 될 친구들, 멋모르고 신성고에 원서 썼다가 신성고 갔다가 괜히 이제 객기로 수학 좀 잘한다고 갔다가 이제 내신 바닥이고, 네. 왜냐면 신성고 같은 경우에 내신이 따기가 쉽지는 않을 거. 그건 인정.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그 친구들이 선행을 많이 나갔는데 그걸 덜 잊어먹는 싸움이에요. 똑같은 걸
수학을 배워도 최대한 덜 까먹고 덜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여러분들 실력이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배웠어. 뒤돌아섰더니 다 까먹어. 뭐하러 배워? 그럼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예스파라고는 안 시키잖아요. 예스파라고는 안 시키는데 동영상 강의를 찍어서 올려드리는 이유도 결국은 틈틈이 복습하시라고. 안 까먹게. 알겠죠? 겨울방학 때도 이거 찍어놓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한번 했으니까 그 바로 윗단계 이제 수업을 할 텐데 또 수원을 다시 한번 반복할 텐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보시기 전까지 수원을 3번 반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년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수원 전체를 지금 한번 하고 이게 12월 말에 진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겨울방학 때 또 한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에 이제 학기 중에 반복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렇죠? 3번 반복. 그러니까 2달 텀으로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까먹지 않아요. 첫 번째 배웠을 때와 또 겨울방학 시작해서 이제 새해 첫날부터 딱 수업 들어와서 배웠는데 또 새로워. 그럼 안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를 찍어놓고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근데 사람인지라 저도 까먹는 게 많은데요. 저도 수업 한 6개월 안 하다 보면 까먹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안 하다 보면 당연히 까먹게 되죠. 근데 그래서 동영상 강의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공부하시다가 좀 개념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지금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념을 뭐라고 할까요? 정말 세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시험에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떠나서 수학 워드에 있는 내용을 거의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러닝 타임으로 보면 굉장히 긴 강의예요. 지금 하는 게 우리가 12월 말까지 한다면 동영상 강의 올라가는 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근데 겨울방학 때는 이렇게 천천히 어떻게 보면 꼼꼼하게 나가지는 못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 공부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다져나가는 의미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알겠죠? 오케이? 그럼 그때 모르는 부분은 다시 한번 강의 보시고 공부하셔야죠. 그때. 알겠죠? 그래도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질문하고. 오케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중학교 때 수학이랑 달라요. 양도 되게 많잖아요. 책 보세요. 얼마나 토 나옵니까? 두께 보시면. 그죠? 문제도 엄청 많고 내용도 엄청 많고. 자, 근데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그치? 수능에서 수학을 안 보는 날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게 되면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루트3이래요. 있죠? 1-루트3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얘가 1-루트3이다 라고 나와있죠. 자, 그랬을 때 잘 봐. 한 근이 1-루트3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한 근은 뭐예요? 1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왜? 뭐가 없어요 지금? 지금 K가 유리수라는 말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무리수일 수도 있어요. 그죠? 거기에 나와 있는 상수 K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상수 K니까 이게 무조건 이거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봐봐. 아까 쌤이 얘기할 때 지금 뭐예요? 한 근이 주어졌는데 유리수 조건이 없죠. 문제에서 K가 유리수라는 말이 없지. 그치? 그럼 한 근 주어졌을 때는 뭐부터 해야 돼요? 대입해야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됐니? 자, 대입을 하시게 되면 1 플러스 1-루트3의 제곱 더하기 K 1-루트3 빼기 2가 0이다.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되었습니까? 자, 따라서 이거 전개해 보시면 요거 전개하면 얼마예요? 1이고요. 요거 전개하면요 3이죠? 그죠? 그럼 4가 될 거고요. 앞에 거는 1 더하기 3,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 3. 2루트 3이 될 겁니다. 됐니? 그 다음에 뒤에 거 대입하시면, 전개하시면 K 마이너스 루트, 그냥 이거는 묶어 놓을게요. 일단, 아직 1 마이너스 루트 3 K 라고 써 놓을게요. 그죠? 그 다음에 빼기 2는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식은 어떻게 풀어주셔야 되냐면, 얘는 1 마이너스 루트 3 X가, 얘는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2죠, 2. 그치? 그러면은 넘기시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루트 3이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요거 지워지니까 1이 되고 1이 되죠. 그죠? 따라서 정리하시면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 될 거예요. 됐니? 근데 여기 써진 숫자와 여기 써진 숫자를 봤더니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 부호만 다르죠. 그죠? 따라서 x라는 친구는 뭐가 되어야겠다? x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더라. 됐니?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풀어놓고 나서 다시 한번 보면 다른 한글은 뭐가 돼요? 다른 한글은? 여기까지 이제 이건 구한 거고 이거 구하고 나서 대입하고 나서 봤더니 유리수잖아. 마이너스 1이니까 유리수죠. 그죠? 그럼 다른 한글은 뭐가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거 맞아요. 알겠지? 근데 이거를 내 맘대로 1 플러스 루트 3일 거야 라고 하고 풀면 안 되는 거죠. 문제에서 조건이 없으니까. 알겠지? 됐죠? 자,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에 2번 볼게요. 정리하시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을 보시게 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알파일 때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첫 번째 얘는 자, 일단 한 근이 마이너스 1인 건 아니까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먼저 대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그 다음에 2k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k 값을 구하면 되는데 k 값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다까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식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두 번째 과정. 자, 문제에서의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되죠? 인수분해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은 0이다. 따라서 x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여기서 알파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됐죠? 따라서 k는 문제에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근 알파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써지겠지. 그치? 그래서 두 개를 더하시게 되면 답은 k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 5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예요. 되셨죠? 정리하시고요. 됐습니까? 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을 보시게 되면요.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인수분해를 한다고 치면 어디까지 주로 하는 거냐면 숫자의 범위로 따지면 우리는 지금 정수 범위 정도까지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정수 범위. 우리 방금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다 라는 이런 걸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 우리는 1, 3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혹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정수범위라는 것은 결국 정수 좀 적다. 유리수일 수도 있으니까 유리수 범위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합니다. 유리수 범위. 일반적인 범위. 유리수 범위 혹은 정수 범위. 그랬을 때 이런 것도 되는 거죠. 만약에 x제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1. 그죠?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를 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자, 근데 유리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보통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를 좀 더 추가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 식을 더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 없다고 얘기하죠. 그죠? 우리는 요 식을 더 인수분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그지? 왜? 유리수 범위까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해보세요. 만약에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해보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내가 인수분해를 더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잘 봐. x 플러스 1이잖아요. 그치?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식을요.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루트 x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왜? 그러면 이거 합차로 해보시면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제곱하면은 x 마이너스 1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어디까지 하는 거냐면 실수 범위까지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거는 문제에서 명시를 해줄 겁니다.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세요 라고 하면 여기까지 해줘야 돼요. 사실 더 할 수도 있어요. 무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됐니? 자, 근데 잘 봐.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될 것 복소수 범위까지. 그럼 복소수 범위까지라는 것은 뭐냐면 허수가 등장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허수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 됐니?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 식을 가지고 쉬운 식을 가지고 좀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내가 복소수 범위, 즉 허수가 등장하도록 인수분해를 해봐라 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내가 x 플러스 1인데 자 여기다가 x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써보고요.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됐니?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아니라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할 때 썼던 식이지. 그치? 근데 이번에는 뭘 쓸 거냐면 얘를 이용해서 한번 써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잘 보세요. 앞에 x-1은 그대로 내비두고 뒤에 있는 x 플러스 1을 봤더니 이 x 플러스 1이 결국은 루트 x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i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되었습니까? 그러면은 이 식을 다시 한번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x-1 그대로 써주고요. 내가 허수 처음 등장할 때까지만 해주면 되니까 즉 허수가 처음 등장할 때까지 쪼개주면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요거를 쪼개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쪼개면 루트 x 플러스 i 곱하기 루트 x 마이너스 i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허수가 등장을 했어요. 아,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끝난 거예요. 한 번만 등장하면 돼요. 뭐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허수가 처음 등장하면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결과가. 문제에서 원하는 결과가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해봐라 라는 것은 인수분해한 형태가 허수가 처음 등장하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그냥 필기해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아 이런 뜻이구나. 인수분해를 하라는 게. 자, 그러면 여기 좀 볼게요. 우리가 결국 인수분해해야 되는 식을 3으로 먼저 묶으면 이렇게 써질 건데 자, 3은 더 이상 쪼갤 수가 있니 없니?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해볼 거예요. 되셨습니까? 얘를 인수분해 해볼 건데 얘 인수분해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얘를 는 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이거의 근을 구하면 되겠죠. x는 잘 보세요. 근의 공식 쓰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나올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짝수 공식이죠. 짝수 공식이니까 짝수니까 마이너스 반에다가 부호 붙인 거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1이죠. 그죠?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아니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의 두 근이 뭐가 되는 거냐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라는 식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빼기 i라는 이 두 가지의 근이 생기더라라는 거지. 됐니? 오케이? 자, 그럼 아까 쌤이 개념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두 근이 주어지면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더라. 그지? 어떤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 인수분해되는 형태로. 예를 들어서 두 근이 알파베타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걸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을 뭐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x-알파 곱하기 x-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얘도 똑같이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얘가 두 근이 요거잖아요. 두 개가. 그래서 그대로 쓰시면 x-1 그 다음에 플러스 1로 바뀌겠죠.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i 이렇게 써줘야겠죠. 왜냐면 x 빼기 이만큼이니까. 그지? 그럼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써질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x 빼기 이만큼이니까 플러스 1 플러스 i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 써진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는 게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3이 있었죠. 그지? 그럼 3만 곱해주시게 되면 바로 얘가 뭘 한 거예요?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바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인데 자, 하는 방법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뭐부터 구하자고? 2차식의 두 근을 구해서 인수분해 형태로 내가 바꿔서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뭔가 틀렸어요. 답이 없어. 네. 뭘 틀렸을까요? 플러스 마이너스네. 젠장.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네. 그러면 플러스 겠죠. 그죠? 여기도 플러스가 될 거고요.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뀔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러면 답은 몇 번? 3번.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뭐예요?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더라 라는 겁니다. 됐죠? 자, 4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 4번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2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2 마이너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위의 식에다가 각각 알파 집어넣어보고 베타도 집어넣어볼게요. 두 근이니까. understand? 됐지? 자, 그럼 보세요. 얘는 덩어리로 구할 거예요, 내가. 덩어리. 알파 값 따로 구하고 베타 값 따로 구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를 구하는 게 더 편한 문제예요. 얘는. 다 전개해서 풀 필요도 없습니다. 자,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잘 봐. 알파를 집어넣어보면 얘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질 거예요. 됐니? 그러면은 내가 얘를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넘어가시면 3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그죠? 아, 플러스. 됐니? 마찬가지로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도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이 0인 거니까 얘는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가 얼마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3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었습니까? 그럼 내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이 마이너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는 여기에서 부호만 바꿔주면 되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라는 것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계산해 보시면 2에서 빼기 3을 하니까 얼마가 돼요? 빼기 1이 되는 거고 얘도 2에서 빼기 3을 하니까 얼마가 돼요? 빼기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 얼마? 1.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알파값 베타값을 직접 다 구하지 않고도 덩어리째 구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됐죠?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자, 5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에서 한 근이 알파일 때 있죠? 그러면 한 근이 알파니까 한 근 주어졌을 때는 그냥 알파 값 대입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3이 얼마다? 0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되니?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알파를 뭐 하면 돼요? 자, 알파는 0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부터 따집시다. 알파는 0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겠죠. 0을 집어넣으면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데 0이 들어가면 x자리에 0이 들어가면 등호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알파 0 아니네요? 그죠? 그럼 알파 0 아니니까 내가 양변을 알파로 나눠줘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양변을 알파로 나누겠습니다. 됐니? 자, 양변을 알파로 나누시면 알파 플러스 2 플러스 알파분의 3 이렇게 써지죠? 얘가 얼마예요? 는 제로다 이렇게 써지겠지? 그지? 따라서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3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답 끝. 답 얼마?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죠. 오케이. 네. 되었습니까? 자, 6번 가겠습니다. 자, 이게 2차 방정식 실생활 활용 문제인데요. 한 두 문제만 풀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보시게 되면 해수면에서 40m의 높이에서 발사한 로켓의 T초후의 높이를 h라고 하면까지 끌어봐.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요. 왜? 우리 뭐만 보면 돼? 식. 그치? 문제에서 식을 주니까 그 문제가 뭐래요? h가 뭔지만 알면 되죠. h가 뭐예요? 높이겠네. 그치? h가 높이고 t는 뭐겠어요? 시간이겠네. 그치? 그랬을 때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48t 플러스 40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겠죠.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관계가 성립한다. 이 물체가 발사 후 높이 20m인 관역에 떨어질 때 높이가
떨어졌어. 얘가. 그치? 그럼 높이가 얼마가 됐다는 거야? 응? 발사호에서 발사해가지고 높이가 이렇게 쭉 가다가 샥 가다가 20m짜리 관역에 여기가 20m까지 관역에 톡 떨어진 거죠. 얼마? 20. 누가? H. 그치? 얘들아? 그리고 여러분들 로켓은 무슨 운동을 해요? 포물선 운동하겠죠? 로켓 발사하면 찡 나가요? 아니죠. 언젠가 떨어질 거예요. 막 대기권 폭발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대기권 탈출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치? 여러분들 물로켓 날려봤어요? 물로켓? 안 날려봤어요? 물로켓? 물로켓 뭔지는 알죠? 페트병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 쌤 초등학교 때 그 우주소년단을 우주소년단 요새도 있나? 우주소년단 할게요. 이제 우주소년단 대회를 해요. 그래서 물로켓 전국 1등 120m 날렸잖아. 120m. 비법이 있어요. 네? 비법이 뭐였어요? 비법이요? 균형이죠. 네. 아니 물로켓은 제일 중요한 게 균형이에요. 그 날개가 이게 페트병이 사이다 페트병이 있어. 사이다 페트병인데 날개가 이렇게 4개를 달아야 돼. 그랬을 때 정확하게 90도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그 다음에 그 날개를요 요새는 다 팔아요. 요새는 다 파는데 팔려서 하면은 실격이었어. 다 만들어야 돼 우리가. 그러면 뭘로 만드냐면 우유팩 있잖아요. 우유팩 갖다가 그 재단을 쫙 해요. 재단을 쫙 한 다음에 날개를 이제 어려워요. 120m 날아갑니다 실제. 네, 우주선. 다음에 나 내년 그날 펼쳐졌어. 아무튼 어쨌든 간에 재밌어요. 재밌었는데 모형 로켓도 있어. 화약 갖다 쏘는 로켓. 걔는 이제 수직 발사예요. 화약 로켓. 수직 발사하면 진짜 걔는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친구는. 진짜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낙하산이 필수로 펴져야 되거든. 그래야지 점수를 받아요. 그거는. 낙하산이 안 펴지면은 탈락이에요. 찾아와야 돼. 쏘고 나서 높이 측정한 다음에 그 찾아와야 되는데 낙하산이 안 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디로 나가요. 그런 적도 있어요. 요새는 그런 걸 안 해. 잘 안 하는 것 같아. 요새도 그거 하나? 고무동력. 이거 고무동력 없어졌어요. 글라이더? 글라이더 알아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글라이더 할 때 제일 짜증나는 고무동력계 이런 거 만들 때 제일 짜증나는 게 이제 그 다 맑고 날개에 종이 붙이는데 종이 찢어졌을 때 그때 슬픔은 종이도 그 되게 얇잖아. 그리고 쌤 때만 해도 매년마다 그걸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글라이더를 던졌는데 오래 날아야 되잖아. 최대한 오래 날면 1등으로. 근데 날았는데 픽 무슨 종이 비행기 떨어지듯이. 그것도 이제 무게중심에 따라서 다른 거지. 어쨌든 요새는 그런 거 안 하나 봐요. 물로켓도 해요. 없어졌어요. 해요? 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근데 물로 안 해요. 뭘로요? 불로 해요? 그냥 공기로. 공기로 해요? 네. 오, 또 공기팡이.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초록 문제로 돌아와서 얘가 20m 뭐가 들어가야 돼요? 20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0이 이 자리에. 그죠? 그럼 20이 될 때 뭘 구하자? 시간을 구하자라는 거죠. 20이 들어갔을 때 시간을 구해보자라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은 넘겨서 정리부터 해보면요. 자, 얘는 마이너스 5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4, 아이고, 왜 24? 48t, 그 다음에 넘기시면 뭐가 돼요? 플러스 20은 제로라고 이렇게 써질 겁니다. 되었습니까?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보고 나서 뭘 구해요? 인수분해를 해봐야겠죠. 그죠? 그럼 인수분해 해볼 텐데, 자, 해보시면 얘는 1, 5. 그 다음에 어떻게 써줘야 될까요? 10, 2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만 붙여주시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t
마이너스 10 곱하기 5t 플러스 2가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따라서 t값을 구해보시면 t값은 10 또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5분의 2다 라고 해서 써지겠죠. 그죠? 근데 시간이 마이너스일 수는 없으니까요. 시간이 마이너스일 수는 없으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요? 10초 후라고 써주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됐죠? 자, 7번 풀고 쉴게요. 7번 보세요. 7번까지만 풀으시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정사각형 모양의 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꽃밭 한가운데 넓이가 36m 제곱인 십자형의 길을 만들려고 한다. 그때 폭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될까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지금 폭이 x라고 되어 있지. 그치?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길의 넓이를 계산을 해보면, 자, 길의 넓이를 써볼게요. 길의 넓이. 자, 그럼 길의 넓이를 계산을 해볼 건데, 자, 길의 넓이를 계산해 봤더니 이게 36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길을 제외한 나머지 넓이는 얼마겠어요, 그럼? 64겠죠. 100에서 전체 꽃밭이 100인데 그 중에서 길이 36이 되는 거니까 나머지 거기 하얀 부분이 얼마예요? 64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길의 넓이가 36이다 라고 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됐어요? 쌤은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직사각형이니까 10x가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더해진 거죠. 이만큼짜리 직사각형이 있는데, 자, 거기 길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길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 가로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하나 되어 있고, 세로로 이렇게 하나 되어 있는데, 여기가 x인 거고, 여기가 10인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넓이는 얼마나 돼요? 여기 넓이는 10x가 되겠죠, 여기 넓이 10x. 그지? 그럼 10x가 될 텐데, 몇 개가 있어요? 가로 하나, 세로 하나, 두 개가 있죠. 근데 이게 끝이에요? 아니죠. 뭐 해줘야 돼요? 요 중간에 겹치는 부분이 생기죠. 그치? 그럼 겹치는 부분은 한 번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이게 두 개가 크로스로 이렇게 겹치니까 요 부분, 요 가운데 겹치는 부분은 두 번 계산이 되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한 번 빼줘야죠. 오케이? 겹치는 부분은? 그럼 그 겹치는 부분이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x, 여기도 x가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여기는 x 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거를 어떻게 해주자? 마이너스 x제곱을 해주자. 자, 이게 얼마다? 36일 거다 라고 식을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식을 정리하시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x, 그 다음에 플러스 36이 얼마다?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질 겁니다. 되었습니까? 따라서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2 엄마야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8 이렇게 써질 거고요. 는 0 이렇게 써지겠죠? 따라서 x가 나오는 게 2 또는 18이 나올 텐데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최대 10이죠. 그죠? 그럼 18은 너무 커요. 그지? 따라서 답은 얼마다? 2다 라고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좀 쉬었다가 판별식으로 넘어오도록 할게요.